AGI가 납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한 50개, 100개? 이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만약 인간 세상에서 이것 이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출당할 거예요. 너 저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와라. 이건 디스토피아죠.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2부는 아주 논쟁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AI가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가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럴 생각이 드는데 AGI라는 게 정말 가능하냐? 네.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네. 인간보다 더 우월한 그런 지성체가 나올 것이냐? 그 네네.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AI가 진짜 답이냐? 그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백과사전 역할을 해주는 건 충분하죠. 예, 예. 예, 지금 옆에 백과사전 또는 옆에 도서관을 끼고 산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저도 엄청 없으면 못 삽니다. 저도 이제. 그러세요? 예, AI 있어야 뭐 하죠. 그렇죠. 오늘 이 얘기가 중심은 아니지만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느 정도로 대학이나 학계도 심하게 저거 침윤이 되어 있냐면은 AI로 논문 써서 제출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거 AI로 썼구나. 근데 화도 안 낸대요. 너무나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AI로 학술 논문을 쓴다. 이거는 뭐 인문사회과학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뭐 새로운 일이 아닌데 한 몇 주 전에 되게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어떤 대학원생이 이 전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투고를 했다가 자꾸 이게 리젝을 먹으니까 근데 리젝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심사 기간이 너무 긴 거야. 7, 8개월 만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AI를 통한 리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들어오면은 그 전까지는 왜 전문가들 3사람 정도가 그거를 이렇게 리뷰해서 게재 불게재 이걸 판정을 내렸잖아요. 네. 이걸 판정을 하는 AI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일관성을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리뷰를 했을 경우랑 똑같거나 더 낫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AI로 논문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AI로 게재할 거냐 말 거냐도 AI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건데 네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물론 이거는 그 상상이지만 아직은 논문을 AI로 쓰고 그럼 그 논문을 판단하는 것도 AI가 하고 그렇게 해서 게재된 논문을 AI가 다시 읽고 그래서 또 AI가 논문을 쓰고 그러면은 학계 전체가 AI로 굴러가게 되는 그런 세계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AI가 강점인 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 또는 이렇게 산출물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에 있어서 네. 인간이 만들어낸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양을 읽어내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관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술자들 최근에 이제 AGI가 시대가 곧 온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앞단에서 그 AI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AGI 시대가 오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쟁투를 해야 된다. AGI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는데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아니 기술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문제와 사실 이들이 규정하는 인간상이 AI의 인간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AGI라는 건 일종의 인간상인 거지 않습니까? 지적체계의 인간상인데 그들이 만든 인간상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면 그게 무슨 AGI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AGI를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뭐 말뭉치라든가 뭐 연산 방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인간의 정신이라든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이게 AI 전문가란 건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입을 막 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들 너무 많은데 이러니까는 이거 가만히만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간의 의식이 그게 AI로 대체될 성격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AI가 잘하는 특히 그 언어 모델이라는 AI가 잘하는 거는 모든 종류의 상징을 읽어내요. 언어든 이미지든 음악이든 상징화되어 있는 그 심볼들을 읽어낼 수 있고 심볼을 근데 읽어내려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필요한데 심볼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가 소 그러면은 그 마장동에서 이 소시장 우시장에서는 소가 그냥 고기에 불과한데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가 신이었고 네. 기타 등등등 이게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에 따라서 심볼 그러니까 그 상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거기에 맞게 생성해낼 수 있는 새로운 맥락에서 새롭게 생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AI가 분명한 그 인간을 대체할 정도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AGI로 가는 거는 지금 말한 능력이 인간 이성의 전부다라고 하는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인간 저거의 전부냐? 그 철학 쪽에선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20세기 철학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라깡이라든가 카스토리에디스 같은 사람들 정신분석 쪽을 한 사람들은 지금 말한 상징들의 맥락을 가지고 구성된 세계는 인간 정신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그걸 상징계라고 그럽니다. 라칸 같은 사람. 네. 이 아래는 뭐가 있냐면 상상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The imaginary. 네네. 이거는 그 상징과 상징의 질서로 깔끔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의식의 세계인데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하면 밤에 꿈을 꿀 때입니다. 꿈을 꿀 때는 두뇌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AI랑 똑같아요. 전면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 이때는 그 상징의 질서와 맥락의 법칙에 따라서 의식이 가지 않고 전면적으로 가요. 이거는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는 세계인데 네네. 문제는 인간의 의식을 보게 되면 이 두 세계가 나눠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다는 게 이게 인간 두뇌의 특징입니다. 네네. 요거랑 연결돼서 철학자 두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네. 하이데거 뭐 복잡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해낸 인간 존재와 인간 의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은 인간은 죽는 존재라. 네. 시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시간 안의 존재죠. 예, 네.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존재의 불안감과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것 몸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인간 의식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존재. 그래서 네. 현 존재. 그렇죠. 시간 안에 있는 현 존재. 나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인 그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네. 인간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가 세계를 구성한다든가 논리나 상징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라고 하는 시간적 유한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의 의식이다라는 건데 AI는 그게 없잖아요. 이 시간성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AI는 시간성이 없고 인간은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종류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여기서 뭐 인간이 우월하다, AI가 우월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요 하이데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현상학 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프랑스의 멀로뽕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멜로뽕띠. 예, 네. 멜로뽕띠 그렇죠. 이 멜로뽕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인간 의식의 기초는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표현은 살, 네. 이 플래시, 살. 네네네. 인간 의식의 기초는 왜 살이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쭉 서양 사람들이 보통 믿어온 인간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냥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작용이잖아요. 거기 또 에르고솜이라고 하죠. 예.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멜로뽕띠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 생각해본 그 결론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사람의 의식은 사실 몸에서 오는 감각이라든가 몸의 상태 있죠. 네.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거는 몸의 일부일 뿐이지 몸이 두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느끼는 뜨겁다, 춥다, 피곤하다, 그다음에 욕망을 느낀다, 사랑스럽다 등등의 감정과 이 오는 감각으로부터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식의 주체다. 의식을 만들어내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그 몸을 근데 몸의 논리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냐 그건 아니고
머리가 또 작동을 하니까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생체 작용에 대해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네. 훈련하려고 들고 이러면서 인간 존재가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그게 인생의 과정이 되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뭐가 우월하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AI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게 인간 의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고 깔깔거리면서 좋아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 맛있다라든가 네.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 의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AI가 다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상징으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의식 작용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건 인간 의식의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AI가 AI에서 머물거나 특화된 AI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대체하겠다. AGI로 나가겠다. 네.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율과 경제적 효율이라면 결국 경제성, 세이브하는 돈을 네. 세이브하는 쪽으로 가서 혁신적인 경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약간 오싹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건 알겠는데 네, 네. 인간이 경제적인 존재로 다 네, 네. 설명이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도의 사람이 만드는 AGI도 결국은 네. 경제 효율성을 올려주는 로봇이라면 좀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경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로봇이 올려주고 AGI라고 지칭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AGI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이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 시스템들을 거기에 맞추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역으로 예, 인간에게 맞춘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예. 예, 시스템에 인간을 맞추는 일들이 예.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예. 이게 AGI인데 네가 왜 이걸 AGI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예. 넌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도 나갈 수 있겠구나.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좀 다르게 이렇게 제가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될 텐데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두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화가 난 표정이라든가 올라간 언성이라든가 해서 이것도 일종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언성이 올라간다든가 얼굴이 찌그러진다든가 이렇게 표출되는 감정이 있고 그 표출되는 감정이 아래에 있어서 표출되지 않는 복잡한 여러 감정들이 있죠. AI는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표출되어 있는 감정도 이건 상징이니까 이것의 맥락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왜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화가 난 원인이 등등 어쩌구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하니까 그 감정의 정도에 대해서 숫자를 매겨서 1에서 10까지 뭐 이걸 둘 수도 있고 그 보통 이걸 하는 것처럼 등등 해서 감정에 대한 어떤 저거 반응을 하는 저거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 아니고 감정의 시뮬레이션이죠. 네, 그렇죠. AI가 정확하죠. 잘할 거예요. 못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할 거고 잘 읽어낼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이 아래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미묘하고 또는 어떨 때는 눌러야 되는 이 감정들은 이것까지 오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AI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가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네. 표정을 만들기도 하고 웃기지 않는데 웃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화를 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감정을 대체한 거냐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저거 한 거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AGI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AGI 프로젝트 망했다가는 세계 경제가 10년 동안 못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1년에 7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냐면은 이게 AGI다라고 우기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간의 감정은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감정의 표준이 인간이 아니고 AGI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 유사한 감정, 네, 그러니까 인간 유사성을 네. 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처음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디지털 또는 숫자화하지? 네, 결국 컴퓨팅이라는 건 숫자니까. 네. 그러면은 다양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넣겠구나. 네, 뭐 네. 0부터 1000까지 넣든 0부터 100까지 넣든 0부터 10까지 넣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짜맞추기 기법으로 해가지고
화남과 기쁨을 동시에 할 때 네. 번호가 어떻게 나오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긴 하겠죠. 100 몇십 년 전에 그 톨스타인 베블린이라고 제가 여러 네. 번 얘기하는데 이 사람 책에 정확하게 그 얘기 나오는데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스탠다다이즈드 이렇게 표준화될 것인데 네. 인간의 욕망이 표준화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음. 산업 표준에 맞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네. 쉬운 예로 이런 얘기 이건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계속 벌어져 왔던 일인데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1980년대 정도로 가서 그때 영화나 텔레비에 나오던 미남 미녀 배우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남자 배우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자 배우들도 외모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다 미남이고 다 잘생겼어요. 근데 최근 2020년대에 와가지고 미남 배우, 미녀 배우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얼굴들이 몇 가지 유형이 되질 않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대규모 그 상업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상품을 팔 수 있고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네. 이게 미남이다, 이게 미녀다라는 표준이 상당히 표준화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하긴 명품 소비도 사실상 뭐 100년 전으로 보면 명품 소비라는 게 뭐 모자 깃털이고 뭐 이러니까 예. 뭐 전혀 다른 명품인데 지금 명품 백을 가져야 명품 소비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예. 우리의 어떤 취향까지도 획일화시켰다. 에르메스가 그것도 그 짝퉁이 붙은 거 말고 진짜 에르메스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명품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이거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 할머니 집에서 10대 손 내려온 그런 명품이다. 이거 안 통합니다. 이게 무슨 명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AGI도 방향성이 그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감정의 종류가 인간의 감정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숫자도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AGI가 납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한 50개, 100개? 이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만약 인간 세상에서 이것 이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출당할 거예요. 술자리 분위기 깨고 회사 분위기 어지럽게 하고 집에 가정 분위기 망친다 그래가지고 너 저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와라. 이것도 신종 무슨 디스오더다 장애다 그래갖고 네. 약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거 해야 된다. 이건 디스토피아죠. 대학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같은 거의 본질이 뭐냐면은 가령 어떤 주제를 놓고 에세이를 써오라 그러면은 의견이 1000가지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 발전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은 그 사람 만약에 정말로 학생들이 자꾸 AI에 의존해서 리포트를 써낸다 그러면은 리포트의 내용이 한 3가지 4가지. 그 아주 지적인 학생이 있다면은 프롬프팅을 아주 그 고차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디벨롭을 시킨 그런 리포트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고작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의 종류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의견, 표준화되지 않은 감정, 표준화되지 않은 인간 존재의 측면들은 여기서부터 이게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AGI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인간 세상은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물론 가능성에 불과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류의 디스토피아인 건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고민이 과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AI 이걸 하면은 저 이렇게 기술자 분들이나 이거 자연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줄은 잘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철학자들이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철학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 정도인데 네. 그럼 지금까지는 철학하고 함께 오지 않았었구나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얘기를 해왔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게 감정을 어떻게 컴퓨팅화 시킬 것이냐. 예, 예. 감정이 다른 거다. 컴퓨팅하고 감정이 다른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정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등등등에 대해서 몇천 년 동안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해왔던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해오고 AI까지는 모르겠는데 AGI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서 그러면 AGI라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던 거냐라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그냥 철학적인 얘기처럼 들리고 그냥 뭐 이론적이고 그런 얘기처럼 들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가령 뭐 AGI 1.0이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도처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AI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들은 네. 싼티가 팍팍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 AGI를 가지고서 세상 일에 여기저기 적용하다 보니까 큰 한계가 있고 여러 문제가 벌어지다 이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또 어떻게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금방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이게 AGI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될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투자 기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늘어나는 것이며 그 수익성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며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결국은 수익성에 맞추겠죠. 그러면 수익성- 세상을 거기에 맞춘다. 네, 수익성에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도구를 만들다가 도구적 인간이었는데 도구에 규정된 인간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화폐는 편하려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되면 화폐가 우리를 옥죄고 규정하고 우리가 화폐라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말씀하니까 그 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거기에 억지로 맞추는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30년대 40년대까지는 청춘 남녀들이 네. 가령 스킨십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장소가 대부분 풀숲이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 상대편 그 집이 비었을 적에 뭐 가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년대까지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영화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말하겠는데 그 수풀에서 이렇게 이제 카페트 같은 거 깔아놓고 네네. 그 와인이랑 빵 싸들고 이렇게 야유회 간다 그러면 아 쟤네들 그러러 가는구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50년대부터는 자동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산업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스킨십을 이제 자동차에서 하는 문화가 50년대부터 그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풀숲에 가가지고서 이 카페트 깔아놓고 이 문화 이런 걸 누가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썰렁한 짓이냐. 네. 이게 맞으면 표준화된 그런 거에 네. 한 예가 되겠죠. 네네.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편리함이 상당히 크다면 또 일정 수준 규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자유로운 삶인가? 저는 자유를 엄청나게 추구하는데 예. 정말로 자유로운가? 그 말씀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제가 요 얘기는 좀 할게요. 그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AGI가 과연 그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반론을 좀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야 지난 2, 30년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라고 뭐 별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낙원상가에 가니까 그때는 악사 형들이라는 분들이 그 악기상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잔치한다 그래서 그 음악 연주할 사람들 필요하다 그러면 3명짜리 4명짜리 밴드 짜서 좀 보내주시오라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 치는 형, 색소폰 부는 형, 드럼 치는 형 몇 명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어요. 음악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 80년대 말에 노래방 기계가 나오니까 이 형들이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게 이게 손으로 하고 뭐 몸으로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기계적인 과정으로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한 2005년인가 제 친구 음악하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요새는 작곡 금방 한다. 샘플링 같은 거 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하면은 이리저리 조합하면 금방 나오니까 자기 어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 플레잉 타임보다 노래 만드는 시간이 더 짧게 걸렸다. 한 3분 만에 하나 뚝딱 만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작곡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베토벤이나 뭐 차이콥스키가 작곡하는 그런 과정을 떠나가지고 최근에 와서 물론 지금도 차이콥스키 같은 고민하는 그런 뭐 작곡가들도 계시겠지만은 산업화된 영역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심지어 문학이라든가 이게 뭐 그렇게 아까 뭐 하이데거가 어쩌고 뭐 메를로 뽕띠가 어쩌고 그랬는데 그렇게 몸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글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소설들 그저 그런 이미지들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산업화된 영역에서 보자면은 AGI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GI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정의 문제일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아까 학술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논문 쓰는 사람이나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이나 AGI랑 비슷하냐? 지난 2, 30년 동안 학계에서의 그 어떤 그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기계화됐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몇 가지 요건 맞추고 몇 가지 드드득 하면은 개제 네. 아니면은 불개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건 나도 하겠다. AGI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AI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인간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성적인 능력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네. 그러다 중간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 이게 AGI지 뭐 별개 AGI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너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너가 얘보다 많이 알아? 뭐 이 이렇게 정도면 하면서. 낙성이지. 어? 예, 예, 예. 야, 웬만하면 박사보다 나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 얘는 다방면이야. 뭐 이래 버리면 예, 충분히 그렇게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무슨 30년대에 그 카페트 깔아놓고 그 와인 마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AGI 시대에. 어? AGI가 제공하는 것을 보고 즐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러다이어트 운동에서 단순한 일자리가 대체됐잖아요. 네, 네. 그 힘을 많이 쓴 일자리 이런 것들이 기계에 대체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노동의 단순한 일자리는 대체되는 게 이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신적 러다이어트 상황들이 예, 예.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변호사, 법무사 예. 이쪽이 그러니까 규정화된 글을 갖고 있었던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의학 쪽에서도 규정화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예. 폭이 넓더라도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연예인이라든가 예, 예. 정말 그 어떤 그 아웃사이더들이 만들어낸 세상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 의외로 그쪽은 살아남게 요 영역이 제대로 침범을 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네.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근데 아까 그 방금 얘기할 때 그 재밌었던 게 가령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1960년대 이른바 지식기반 경제의 담론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적에 네. 이 사람들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은 기호와 상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참 적절한 정의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AI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호와 상징을 다루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대체가 빨리 벌어질 거다라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마 그 맥락인 것 같고 네.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아주 독특한 연극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독립 영화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AI가 저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AI가 이거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상징적 상호작용은 맞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독특한 독립 영화라 해도 네. 아무리 그 독창적인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그 상징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AI가 좀 더 학습을 하고 좀 더 연산력이 뛰어나다면은 얼마든지 품어 안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건 아니 뭐 AI가 한다고 해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건 아니고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AI가 절대로 대체 못할 게 하나 있는데 혼자 치는 점은 못 칠 거예요. 아 잠깐 근데 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령 우리가 점장이나 무당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이분들이 항상 신기로 답을 하시는 건 아니고 대충 유형을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50대 후반에 그 늑수구레한 중년 남자가 거기 앉아 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잘렸든가 뭐 애가 말을 안 듣든가 뭐 몇 가지 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기성의 답을 주고 그렇게 대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건 AI가 분명히 너무나 잘할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거 있죠. 진짜로 신기 어린 점이라든가 네. 점 중에 뭐가 있냐면 솔리테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혼자서 트럼프 카드로 치는 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내 미래가 궁금하고 괴로워서 하는 점인데 이런 건 못할 거예요. 이건 상징을 넘어선 영역이니까. 요건 못할 거고 상징을 넘어선 종류의 인간 활동들은 AI는 못해요. 상상이라든가 기타 네. 등등. 네. 그런데 이게 인간 생활에서 지금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죠. 네.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활동들,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점차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령 아주 그 미묘하고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다고 그럴 적에 AI가 그거를 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 여러 종류의 평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AI가 그 영화를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그리고 문제거든요. 한국의 문제작 중에 하나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같은 거를 평가하라 하면은 평가를 하겠지. 평가를 하겠죠. 예. 글은 나오겠지. 그런 나오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옛날 표현이지만 심금을 울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금하고 뭐 그건 많이들 지적하시니까. 네네. 근데 다시 한번 반론을 하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그 심금 울리는 그런 장면이 몇 장면이나 되면 그게 우리 삶의 몇 프로나 되느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되면 AGI의 성공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삶이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경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우리 삶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 버리게 되니까. 좀 무리스러운 말인지 모르지만 AGI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무슨 표현이랑 비슷하냐면은 너 배 안 고파 그러면은 살 빼야 되기 때문에 배 안 고파 이렇게 답할 때가 있어요. 네네. 말이 안 되죠. 네네네. 살 빼야 되는 거랑 배 고는 무슨 상관이야. 근데 AGI는 성공할까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갈 거예요. AGI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AGI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정치, 경제, 사회를 두루 막 나오고 계신 우리 홍기민 선생님이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AI가 우리 인간에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올 것이며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AI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존재와 AI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저도 설익은 생각이니까 저도 말에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는 보시고 무식한 놈아 이렇게 가르침을 뭐 댓글로 주시면은 저도 네. 고맙게 배우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이건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본 겁니다. 나중에 조만간에 철학자들이 말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철학자들이 규정한 기술, 이 기술이라는 게 방향을 잡고 방향성으로 쭉 밀어붙일 때 인간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앞으로 조만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고민의 하나로 오늘 지금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홍기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